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오늘 7월 19일자로 판결이 선고되고 바로 판결문이 열람된 사안인데요. 상간자 원고로서 피고에 대해 2천만 원의 위자료가 승소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제 아이들의 아빠이자 아내분의 남편인데 아내분의 외도 사실을 알고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 특이점이 이제 외도의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고 본인이 알게 된 것만 해도 두 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의뢰인분이 어떻게 좀 이혼이라든지 이런 외도 사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혼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우리 의뢰인분, 아이 아빠께서 갖고 가시면서 원만하고 빠르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고요. 다만 이 상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물어서 좀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 사건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원만하게 우리 의뢰인분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 아이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되시면서 재산분할 합리적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상간남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던 건이 오늘 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간자 소송을 원고로서 진행을 할 때 항상 체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인적사항이 법률적으로 특정이 되는가. 내가 이제 아내와 외도하는 상간남의 얼굴을 봤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 이름, 결론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입신고된 주소지 정도가 파악이 돼야 법률적으로도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우리 의뢰인분은 이 피고에 대해서 명함 정도를 인적사항으로 갖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명함에 기재된 이름이 실제 이름도 아니었고 그 핸드폰 번호로 가입된 인적사항도 피고 본인이 아니기는 했거든요. 다만 가족관계에 있었고 저희가 수차례의 조회나 법원을 통한 보정명령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피고의 실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입신고된 주소지 전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소장이 송달되었고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는 일부 자료가 제출된 상황이었어요. 의뢰인분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게 블랙박스였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일부 제출해 둔 상황이었는데요. 피고는 그 블랙박스를 보고서 이제 나름대로의 변명을 하게 되는데 만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블랙박스에서 둘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눈 거 정도는 이미 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내가 처음 이래저래 해서 경위로 만나게 된 것이고 둘 사이에는 이렇게 좀 친분이 있을 정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다 아니다 라는 식의 변명을 하게 되는데 좀 섣부른 변명이었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 자료라든지 사실관계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결국 재판부도 알게 됐다는 것인데 이제 피고로서는 이미 거짓말한 것을 되바꾸기가 더 어려웠던지 이제 거짓말을 좀 지속하게 됩니다. 이로써 피고는 부정행위 발각 후의 태도 또는 소송상 태도가 굉장히 안 좋게 되죠.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소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당히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 내가 다른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요건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경우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인적사항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거나 다른 그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수차례의 전례도 참조하되 이 사안에 맞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안은 인적사항의 특정부터 조금 특이점이 있었고 상대방이 끝까지 기각 주장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인상을 안 좋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승소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